노래 좋은데요? 아, 약간 슬프기도 하고. 한 잔 하고 들으면은 좀, 누구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노래네. 맞아요. 혼자 들을 때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저희 지금 그 바리 힐링 캠프, 그 다음에 저기 꿈 관련해서 이제 설명, 컨설팅팅 뭐 이런 거 하시는 전진옥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 그 꿈 이야기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예. 요거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되게 관심 있고, 네. 저런 거 선생님처럼 저런 잡을 한번 갖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제 혹시 그럴 경우에 그 어디서부터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심리 상담, 그러니까 뭐 심리학과 우선 그쪽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심리 구조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꿈을 써보는 거. 스스로. 꿈일기.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꿈은 공부로 접근해서는 정말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내 꿈을 적고 그걸 이제 혼자 생각해보고 리마인드 시키고 또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이론으로 배운다면은 어떻게 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겠죠. 뭐 명암은 어떻고 각도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장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실력이 느는 것처럼 내가 내 꿈을 적어보고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계속 질문을 해보고. 근데 그 굉장히 약간 다른 사람한테 오픈되는 건 진짜 조심스럽긴 하겠네요. 엄청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꿈 집단을 이제 친구들끼리 하면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들끼리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꿈이 예언적 요소가 있잖아요. 예언적 요소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리 그 공간을 한번 꿈에서 꾸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지력이, 그러니까 꿈에는 예지력이 있어요. 틀림없이 꿈에는 예지적인 분이 있고, 이거를 꿈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고 하다 발전하다 보면 그 예지력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영감이 좀 되게 발달되어 있고 직관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리 경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일 있을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분위기를 먼저 읽고 간다거나.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이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트라우마 이런 거랑 접촉되는 게 아마 처음에는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예지력이 좀 커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직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때 이제 사업에 어떤 이제 상대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럼 상대의 어떤 상황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예지력이 굉장히 활용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도움 되겠네요. 도움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을 제가 한 4년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챕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은 워낙 좀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현실 창조의 챕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꿈을 잘 활용하시니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 이 영적 능력 자체가 좀 탁월하신 분들이 계신 거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보통 N 유형이다. 우리 MBTI가 요즘에 되게 일반적이니까. N 유형들이 꿈 분석을 자기 스스로 직관적으로 그걸 되게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S 유형인 사람들은 또
아주 현실적인 꿈을 꾸죠. 예, 그러니까 N 유형들은 뭐 주로 뭐 하늘을 난다거나. 뭐 나는 꿈 꾸세요? 술타님은 꾼 적 없죠? 하늘을 난다거나 아니면 되게 비현실적인 어떤 걸 꾸고, 예를 들어서 S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제사 준비를 했다. 그러면 뭐 마무리를 짓는다거나, 뭐 안경을 찾으러 간다. 네, 꿈도 굉장히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 디테일하네. 네, 뭐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그 상담하면서 혹시 뭐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꿈이 아주 독특했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내담장 중에, 친정집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농사를 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바쁘게 네네. 이제 일을 하시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을 뭐 알려주거나, 마음을 읽어주거나 이런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실을 열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목이 말랐는데 못 먹고 얼려 있으니까. 네, 그게 다 얼려 있는다거나 뭐 이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김치 냉장고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얼마 있다가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엄청 큰 주전자를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가 시원하게 그걸 꺼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려있을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김치 냉장고를 받으면서 약간 그 마음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늘 시원하게 이제 거기서 얼지 않은 물을 꺼내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뭐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 굉장히 하여튼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술타님은 혹시 기억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기억 자체를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꿈을 많이 꾸긴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꿈을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일단, 밤에 잘 때, 내일은 내가 꿈을 기억하겠다는 의도를 좀 갖고,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전에? 네, 꿈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 우리 보통 핸드폰 막 보잖아요. 그렇죠. 빛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트와 펜을. 네, 그래서 바로 그때 눈을 거의 뜨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를 해놓으면,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행동을 하시면 거의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했지만,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핸드폰을 보고, 인스타를 보거나, 이러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써놓은 꿈도 내가 꿈꾸미 맞나 싶을 때가 그렇죠. 되게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해도, 이게 내 꿈 맞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꿈을 꾸고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혼자 사시던 이모인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까지 제가 이제 엄마랑 같이 힘을 모아서 치르고 이모를 보냈는데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모님이? 네. 근데 거기가 지하철이었는데, 나 이제 다 나았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의사가 나 태워내도 된대.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시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 동생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이제 이렇게 백발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노인석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 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러고 내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지금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다음 과제, 인생의 다음 과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이모가 되게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모가 이제 저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뭔가 일단락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사주 이렇게 점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는 공부는 해본 적 있지만 잘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입력이 잘 안 되고. 보러 가신 적은 없고? 한번 보러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를 하고 네. 내 삶하고 맞춰서 글쓰기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사주나 꿈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꿈으로 쭉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온 거랑 사주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꿈을 분석하다 보니까 약간 제3의 눈이 열리는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도 좀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죽은 영혼 저를 찾아오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슷한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모가 나한테 이제 엄마를 부탁하는 이런 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영혼들이 저한테 이제 느껴져요. 꿈에서? 아니요, 그냥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꿈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3의 눈이 열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꿈은 에너지를 이미지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나한테 어떤 성장 메시지를 주면 그거를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스토리화해서 나한테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에너지를 이미지화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거나 그런 제3의 눈이 서서히 열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영매로서의 일도 해요. 너무 저도 좀 생소한 일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집단 어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영의 어떤 메신저 역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또 같이 그런 거는 근데 좀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무섭지 않고 되레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죽은 사람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죽은 사람은 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산 사람이 바빠서 얘기를 못 듣는다. 그거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관심이 그러니까 내 문제에 너무 몰입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결할 어떤 여력이 없다.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나 뭐 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해받고 싶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못다한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요즘에는 장례식이 너무 짧아서 그렇죠. 충분히 그 슬픔에 내 몸을 다 담그지 못한다. 그냥 막 일상적인 절차처럼 촉촉촉. 그렇죠. 네, 시스템식으로 딱딱딱 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치워버리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도 마저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거나 이제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적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꼭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내 마음도 잘 모르고 상대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할머니가 나왔어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제 작업이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뭐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상주가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뭐 정신없어갖고 울 시간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약간 분리수거하듯이 그렇게 멀리 그렇죠. 치워버리면서 자기 자신하고 감정을 접촉하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삶에 대한 인식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멀리.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죽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제가 굉장히 친했던 사촌 오빠가 네, 있는데, 네. 어느 날 교통사고로 50대 초반,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 오빠가 되게 늦게 결혼을 해서 6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그때 죽을 때, 내 느낌에 아들이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축구화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중학교 한 10년 정도 지나서 네.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 선물을 했어요. 축구화를. 네, 축구화를. 그래서 이게 아빠가 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아빠가 꼭 나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10년 동안 마음을 품고 있다가 또 준다. 그랬는데 제가 왜 축구할까? 왜 그 오빠가 그 오빠가 굉장히 이 홍대 미대 졸업한 오빠였는데 되게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현실에 좀 이렇게 발을 디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한 적 있고, 얼마 전에 그 오빠가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막 똑똑똑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그 오빠 새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 요즘에 오빠 생각하냐고 했더니 언니가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오빠를 여태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한 15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성당에다 모시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좀 힘들더라. 그 얘기를 해서 오빠가 마음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서 전화를 준 적이 있어. 그랬는데 마치 오빠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 근데 그런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소리로 들리거나, 그래요? 네, 소리로 들리거나 이미지로 보이거나 이게 동시에. 그냥 무의식 중에 뭐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네네네. 갑자기. 네, 그냥 그게 뭐 게 무섭게 뭐 확 침범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오빠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이걸 전달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하고 존중하는 느낌. 네. 저는 갑자기 그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어땠을지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요. 학창 시절이요? 약간 비슷한 어떤 이런 성향이셨나요? 아니면은? 늘 이렇게 약간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늘 그래도 항상 이렇게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야 뭐 학생 때야 다 그런데. 네,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되레 되게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요? 네,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막 등급 잘 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아이였는데. 그냥 거의 평범한 학생 그런 어떤 스타일. 평범하진 않았던. 그래요? 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늘 그때도 맨날 정신분석 책 읽고 막 그랬어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있을 거예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요즘 젊은 20대 30대들 분들은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꿈 얘기도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 사주 타로도 그렇게 그렇죠. 많이 보러 가고 관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깊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나와 더 가까이, 가슴에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주 오늘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 전진옥 선생님 모시고, 저희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 그 2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모신다고 해서 2부 때는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어떤 꿈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그 뭐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젊은 친구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2부에 좀 나눠보시죠. 그 오늘 1부 마지막 곡 듣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신청한 Are You Even Real? 그게 있고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면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제목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전진옥 선생님 모시고 그 꿈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 끝곡 갈 수 없는 나라 듣고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